삼성전자가 18만 원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코스피도 5,500을 뚫었어요. 근데 형들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3주 전에 트럼프가 한국한테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렸습니다. 왜 한국 국회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 라고. 보통 이러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수출 국가한테 관세 25%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랐어요. 역대 최고가를.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관세 악재인데 삼성전자만 올랐는지. 둘째,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셋째, 지금 이 구도가 1997년 IMF 때랑 왜 닮았는지. 이건 좀 무서운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을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가 한국한테 관세를 처음 때린 건 2025년 초입니다. 25%였어요. 근데 2025년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에서 딜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대가로 관세가 15%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 국회가 안 한 거예요.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질질 끌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460조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법도 안 만드는 건 약속 위반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월 26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월 4일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어요. 2월 9일에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3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유예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했어요. 시장은 이걸 보고 안도한 거예요. 정치권이 경제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움직이니까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국 상품 무역 적자가 2024년 기준 660억 달러, 87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28.5%나 급증했거든요. 근데 더 파보면 관세 뒤에 숨겨진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 구글 고정밀 지도. 한국은 안보를 이유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못 내보내게 막고 있거든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걸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면서 구글 지도가 안 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규제하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이 법이 자기네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셋, 넷플릭스망 사용료. 한국 통신사들이 넷플릭스한테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데요. 2월에 미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거 입법하면 무역 합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있지만 진짜 원하는 당근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한국의 디지털 시장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건 진짜 때리려는 게 아니라 협상용 카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철강 관세 25% 위협했다가 쿼터로 타협했고, 멕시코 관세도 이민 협조 받고 철회했습니다.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설령 관세가 진짜 시행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관세 25%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쪼개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동차는 진짜 위험합니다. 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르면 연간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포드, GM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데 10%포인트 추가 관세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건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미국 안에 포드도 있고 GM도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두 회사가 90% 이상이에요. 한국산 칩의 관세 25%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 결국 미국 빅테크가 비싸게 사야 돼요.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관세 얹어진 가격에 삼성 메모리를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성 메모리에 관세를 때리는 건 미국이 자기 AI 산업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충수인 거죠. 시장은 이걸 간파한 겁니다. 미국이 자국 AI 패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산 메모리를 때릴 수 없다고. 게다가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짜리 팹을 짓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장을요. 이 공장은 트럼프한테 정치적 치적이고 삼성한테는 관세 방패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트럼프하고 이재용 회장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이재용 회장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직접 치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들어온 투자를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삼성 테일러팹은 그한테 완벽한 홍보 소재예요. 삼성전자를 직접 때리는 건 자기 치적을 깎아먹는 일이 되는 거죠. 참고로 텍사스 테일러시가 인구 1만 7천 명짜리 소도시인데요. 삼성이 들어온 뒤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상권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경제적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 들어오길 바라던 동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가 방어된다 치고 삼성전자가 18만 원까지 간 진짜 연료는 뭘까요? 숫자를 봅시다. 2025년 4분기 확정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20조 1,000억 원, 전분기 대비 65% 폭증했어요.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16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81.6%가 반도체에서 나온 거예요. 형들, 이게 뭔 의미냐면요. 불과 2분기 전 2025년 2분기에 DS 부분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2분기 만에 3.5배가 뛴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1월 자사주를 3조 487억 원어치 소각했습니다. 이게 국내 500대 기업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의 14.5%에 해당하는 압도적 1위 기록이에요. 자사주 소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같은 이익인데 나눠야 할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익까지 폭증하고 있으니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수급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블랙록이 2026년 테마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AI 인프라와 관련된 자본 집약적 성장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된 거예요. 과거에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인프라 주식의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2026년 전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1조에서 33조 원입니다. 형들 1분기가 원래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경신한다는 얘기예요. 연간으로 보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170조 원입니다. 170조요. 이 중에 160조가 반도체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107% 오르고 낸드 가격도 90%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가격이 올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겁니다. 이 실적의 핵심 엔진은 뭘까요? HBM4입니다. 2월 12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공식 발표했어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제치고 1등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2년간 삼성전자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게 뭐였냐면 하이닉스한테 HBM 기술 졌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HBM3E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렸습니다. 수율도 뒤처졌고 엔비디아 인증도 늦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랑 협업을 강화해서 이번에는 아예 메모리 칩 안에 로직 칩까지 합친 거예요. 그 결과가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스펙을 보면요. 속도가 초당 11.7GB입니다. 국제 표준인 8GB를 46%나 초과했어요. 전작 HBM3E 최대 속도인 9.6GB와 비교해도 22% 빠릅니다. 대역폭은 초당 3.3TB, 엔비디아가 요구한 3.0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에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메모리 칩 안에 작은 두뇌를 심은 거예요.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이 가능해지고 전력 효율이 40%나 좋아졌습니다. 전력 효율 40%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 센터들의 가장 큰 고민이 전기값이에요. 전력 소모가 적을수록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이건 돈으로 직결되는 스펙입니다. 형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HBM4부터는 메모리와 로직 칩을 합쳐야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로직 칩을 TSMC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자기가 만들고 로직도 자기가 만들고 패키징도 자기가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서 다 해결되는 회사랑 여러 군데 돌려야 하는 회사,
납기도 빠르고 품질 관리도 편한 쪽을 고르겠죠. 실제로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GTC 2026에서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한테 뜻밖의 기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인텔입니다. 한때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던 인텔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인텔의 야심작 18A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1.8 나노급 최첨단 공정인데 수율이 20에서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산하려면 최소 70%는 넘어야 하는데 택도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삼성한테 왜 기회냐면요. 인텔이 못하니까 팹리스 고객사들이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TSMC는 이미 줄이 길어서 대기가 길고 유일한 대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사업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봅시다. 삼성전자 18만 원이 가능한 진짜 배경은 글로벌 AI 투자 규모에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네 회사가 2026년에 AI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80조 원이에요. 아마존 혼자 2천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53% 늘린 거예요. 구글이 18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977억 달러, 메타가 1250억 달러. 이 돈의 30에서 40%가 반도체 구매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에 수백조 원어치 주문서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따위는 이 규모 앞에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AI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GPU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부터는 실제 서비스, 그러니까 추론이 핵심이 됩니다. 추론이 뭐냐면 챗 GPT한테 질문하면 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에요. 이 추론 단계에서는 GPU만큼이나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가 중요해져요.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DDR5, LPDDR5X 수요까지 동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전 영역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고래도 등장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만의 AI를 만들겠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억 달러, UAE가 오픈 AI랑 손잡고 1000억 달러, 일본이 28조 원. 이 돈은 관세하고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독립적인 수요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장밋빛인데요. 형들 그래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HBM 수율 논란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하지만 실제 수율이 SK하이닉스 수준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수율이 하이닉스 대비 10에서 20% 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MRMOF라는 공정으로 생산성과 발열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삼성은 TCNCF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점유율도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기준으로 SK하이닉스 54%, 삼성 28%예요. 양산 1등은 맞는데 시장 지배력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AI 거품론입니다. 780조 원을 쏟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수익 모델이 나왔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골드만삭스와 세쿼이아 캐피탈 같은 곳에서 AI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0년 버블닷컴처럼 킬러 앱 없이 인프라만 깔다가 거품이 꺼지면 반도체 수요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셋째, 관세가 진짜 실행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KDI와 한국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편 관세 25%시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1.2%포인트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남더라도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면 원화 급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요. 삼성전자 주가도 그 매크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세 번째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1997년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고금리, 환율 폭등 속에서 경쟁사들이 도산하거나 합병됐어요. 현대전자와 LG 반도체가 빅딜로 합쳐지고 약한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생존한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요.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 인력 감축하는 혹독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메모리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했어요. 그 결과 위기 이후 도래한 PC와 인터넷 시대에서 메모리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했습니다. 2026년 지금이 그때랑 닮아 있어요. 관세 위협이라는 대외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위기가 약한 기업은 도태시키고 강한 기업은 지배력을 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1997년에 삼성전자는 남들 따라가는 팔로워였어요. 근데 2026년에는 HBM4로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류 기업은 도태되고 일류 기업은 시장을 장악한다는 법칙이 지금 삼성전자 18만 원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자동차한테는 진짜 폭탄이에요. 근데 반도체한테는 빈총입니다. 미국이 자기 AI 산업을 죽이면서까지 한국산 메모리를 때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4라는 기술적 방패, 텍사스 팹이라는 정치적 보험, 그리고 3조 원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환원 카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들 몇 가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는지, HBM4 수율이 실제로 경쟁력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증권가에서는 KB증권이 24만원, 노무라가 29만원을 보고 있어요. 반대로 AI 거품이 꺼지거나 관세가 전면 시행되면 코스피 4000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관세는 이제 상수가 됐어요. 트럼프가 있는 한 계속 나올 카드입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보여줄 숫자, 영업이익 170조와 기술, HBM4의 실제 성과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 더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